제가 이렇게 가슴 아프게 글을 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며 살았는데 가족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네요. 아침에 딸에게 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생각해 보셨어요? 딸아이의 문자가 왜 이리 저를 힘들게 하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살이 된 주혜령이라고 합니다. 남편과 함께 일을 하며 두 딸을 대학까지 시켰고 결혼도 시켜주었지요. 이제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하며 건강관리만 잘하면 되겠지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큰딸이 부탁하는 일이 저희 부부의 조용한 일상을 뿌리채 흔들고 있어요. 올해 2월 첫째 딸 부부가 결혼 3년 만에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었기에 딸 부부가 갓난 아기를 키우면서까지 열심히 살아 집을 샀다는 사실만으로 부모로서 자랑스럽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5월 남편 생일이라고 찾아와 준 딸 부부가 꺼낸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사실 저희가 집을 장만할 때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자를 내고 나면 생활비가 너무 부족해요. 혹시 엄마 퇴직금으로 저희 대출 좀 갚아주시면 안 될까요? 은행만큼은 아니라도 이자는 꼭 챙겨드릴게요. 이번 달에는 아이 분유값도 부담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결혼할 때 신혼집 전세자금으로 1억을 보태주었고 그 이후에도 명절이나 생일, 출산 등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넉넉히 용돈을 주었는데 이제는 퇴직금까지 말하다니요. 더구나 퇴직금은 저희 부부의 노후를 위한 중요한 자금인데 말이죠. 남편도 저도 전문직으로 퇴직한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과 퇴직금 외에는 수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가 아기 분유값도 부담된다고 하니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하기는 힘들었어요. 그렇게 힘들어? 엄마가 생각은 해볼게. 그런데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고. 라고 말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후 거의 매주 딸에게 전화가 옵니다. 처음에는 엄마, 생각해 보셨어요? 라고 여유 있게 묻는 듯 했지만 점점 은행 이자가 너무 부담돼요. 월급으로는 이자도 감당이 안 돼서 집을 팔아야 할지도 몰라요. 라는 말들로 저를 압박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사위까지 나서서 장모님, 저희가 정말 어려워서 부탁드린 건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봐 주세요. 아이는 계속 커가는데 집을 팔면 어떻게 살겠어요? 라며 애원하듯 말하기도 했어요. 사실 그동안에는 자식들에게 많은 것을 지원해 주는 편이었습니다. 아이들 대학 등록금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고 대학원 학비며 취업 준비 때 필요한 용돈을 기쁜 마음으로 지원해 주었고 결혼할 때는 신혼여행이며 전세 자금까지도 보태 주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퇴직금까지 요구하다니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몸담았던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은 1억 정도였지만 지금 남은 금액은 5천만 원 정도로 큰 금액은 아닙니다. 남편의 퇴직금은 두 딸을 결혼시키느라 남은 금액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요즘 비싼 물가를 생각한다면 우리 두 사람의 노후 생활을 꾸려 나가기에도 빠듯한 금액이죠. 딸이 갚아달라는 대출금은 3억입니다. 제가 전부 갚아줄 수도 없는 금액이지만 일부를 빌려준다고 해도 나중에 돌려받을 수나 있을지 그것도 불안한 게 사실이에요. 아이들을 키울 때는 참 행복했고 희망이 있는 세월이었는데 이렇게 늙어 돈 문제로 갈등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며칠을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우리 부부의 노후는 어떻게 하지? 딸 아이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외면하는 것도 힘들고 정말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절대 도와주면 안 된다고 단호히 말합니다. 여보, 우리도 아이들 키울 때 대출금 때문에 힘든 시간이 있었어. 그렇게 힘들면 조금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든 맞벌이를 하든 알아서 할 일이지 부모 노후 자금까지 보태달라고 하는 건 안 될 말이지. 하지만 엄마의 마음은 또 다른가 봅니다. 남편의 말이 당연한 것인데도 아이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도와줄 방법이 없으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얼마 전 친구들과 식사를 하며 이 이야기를 꺼내 보았더니 다들 같은 말은 합니다. 절대 퇴직금을 주면 안 된다고요. 요즘은 부모 재산이 없으면 부양하는 자식이 없다고 합니다. 그중 한 친구는 자기 동생이 부모님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리고 지금은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원룸에서 생활하고 계시다며 안타까운 이야기도 해 주었어요. 또 다른 친구는 자식들은 앞으로 30년 이상 일할 수 있지만 이제 수입이 없는 우리는 있는 거라도 잘 지켜야 한다며 진심으로 조언을 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냉정한 판단이 참 쉽지 않았어요. 어제는 둘째 딸까지 전화해 엄마, 언니가 정말 힘든가 봐요.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언니가 덜 힘들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둘째 딸까지 그런 말을 하니 마음은 더 복잡해져 버렸어요. 오늘은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을 자식에게 주는 것이 왜 잘못된 일인 거지? 언젠간 딸들에게 줄 돈인데 조금 일찍 주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 하지만 현실적인 걱정도 제 머릿속에 밀려왔습니다. 우리 부부가 계속 건강할 수만은 없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될 수도 있는데 병원비며 간병비까지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없으니 말이에요. 얼마 전 반찬을 가져다 주려고 큰딸 집에 가보았는데 거실에 최고급 전자제품에 비싼 브랜드 소파까지 놓여 있는 걸 보았습니다. 주방에는 백화점에서 사왔다는 주방기구며 식기까지. 사위는 전문직이라 월급도 많고 아이를 낳기 전에는 딸도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빚에 시달릴까 이해가 되지 않았지요. 딸은 엄마, 요즘은 다 이렇게 살아요.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아닌데요. 빚 없이 살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악착같이 살아 돈을 모았던 그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가치관이라 당황스러웠어요. 얼마 전 사위의 SNS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1년에 한 2번 해외 여행 사진이 올라와 있고 고급 승용차를 자랑하고 행복해하는 게시물로 가득했습니다. 저희에게는 퇴직금을 달라며 힘들다고 하더니 본인들은 사고 싶은 것 다 사고 여행까지 다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뒤숭숭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딸에게 직접 말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 부모 자식 관계가 나빠지진 않을까 염려되었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은 부모의 조언도 간섭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늘 아침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았습니다. 남편은 퇴직금을 빌려주더라도 법적으로 확실한 서류를 작성해 둬야 한다고 했고, 이자도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월 상환액을 정해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딸과 그런 계약을 맺는 건 옳은 일일까요? 가족 간의 돈 문제로 법적 서류까지 작성해야 한다니 속상하기만 합니다. 만약 딸 아이가 상환을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에 고소를 해야 하나요? 생각만으로 끔찍합니다. 어느 날 뉴스에서 캥거루족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결혼 후에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도움을 받은 자녀들을 말하더군요. 혹시 우리 딸도 캥거루족은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사실 딸 부부는 직업도 안정적이고 월급도 많은 편인데 굳이 무리해 대출까지 받아 고급 아파트를 구입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조금 더 작은 집에서 서울 외곽 지역이었다면 대출 없이도
구입할 아파트는 많았을 텐데 말이죠. 지난 주말 남편과 함께 노인복지회관에 봉사활동을 다녀왔어요. 그곳에서 만날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고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힘들게 살고 계셨습니다. 자식들이 도움을 청할 때 도와주지 않으면 자식들과 연이 끊어질 것 같아 다 도와줬는데 지금은 1년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다며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니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 부부의 모습이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부부는 퇴직하면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며 여유롭게 살고 싶었지요. 평생 개미처럼 일만 하다 퇴직하여 쉬며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 이마저 이루기 힘든 꿈이 돼버리는 걸까요? 어젯밤 깊은 고민 끝에 우리 부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딸 부부에게 퇴직금 일부를 빌려주고 정식으로 서류까지 작성하고 매달 정해진 날짜에 상환금과 이자까지 받기로 했지요. 퇴직금 전액을 다 줄 수는 없고 3천만 원 정도를 5년간 상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부부의 결정을 딸에게 전화로 말해 주었어요.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딸 부부의 반응이 차갑기만 했습니다. 딸의 전화기를 받아든 사위는 장모님, 3천만 원이라고요? 저희가 대출이 3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적은 금액이에요. 그리고 법적 서류를 쓰자니요. 지금 저희를 믿지 못하시는 건가요? 라고 했고 딸은 엄마, 도대체 무슨 말이야? 너무 서운해. 라고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딸과 통화를 끝내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지금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 걸까요? 아이들은 부모가 도움을 주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요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생각 차이가 크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현실적으로 부딪힐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는 검소하게 살며 저축하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았는데 아이들은 현재 삶을 즐기는 것이 중요한가 봅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며 청소를 하고 있는데 옛날 앨범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이었지요. 초등학교 입학식, 운동회, 친구 가족과 함께 야유회 갔던 사진까지. 사진 속 우리 가족은 모두 행복하기만 했는데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몰랐네요. 가끔은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해맑은 모습으로 엄마, 아빠 하며 안기던 그 순간이 참 그립기만 합니다. 언제부터 부모 자식 사이에 돈이 끼어들어 힘들게 한 걸까요? 남편은 딸 부부와 관계가 틀어질까 염려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문제로 가족이 멀어지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차라리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날 딸 부부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조용히 앉아 솔직히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이었어요. 우리 부부의 노후 계획과 현실적인 경제 상황을 설명해주고 아이들의 입장도 자세히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아이들을 부르기는 했지만 대화가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피하거나 모른 척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 용기를 내어 마주해 보려고 해요. 어떤 결정이든 아무도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길 바랬거든요. 자식을 위하는 희생의 마음과 우리 부부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삶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딸 부부를 만났어요. 저녁 식사를 간단히 마친 후 차를 마시며 조용히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티테이블에는 간단한 다과가 가득해 풍성해 보였지만 공기는 무겁기만 했답니다. 엄마,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생각해 봤는데요. 딸이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린 것 같아요.
엄마 퇴직금이 얼마나 중요한 돈인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딸의 예상치 못한 말에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으니 딸은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전화 받고 나서 박서방이랑 많이 얘기해봤는데 저희가 참 이기적이었어요. 사위도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집을 저희 능력에 맞게 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대출이 부담되니 조금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제 마음에 큰 돌덩이가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깨달은 것인지 며칠 전 통화 후 생각을 바꾼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 말에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했던 3천만 원은 정말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법적 서류도 작성하고 꼭 약속한 대로 상환도 할게요. 라고 사위가 말해 주었지요. 남편은 안심이 된다는 듯 그래, 사실 며칠 전부터 우리도 고민 많이 했다. 너희가 어려운 거 뻔히 알고 있는데 더 도와줄 수 없으니 힘들었어. 그래도 엄마 퇴직금은 우리 노후를 위한 거야. 너희는 앞으로 30년은 더 일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수입이 없잖아. 이건 참 냉정한 현실이야. 딸과 사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이해해요. 저희가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그날 밤은 오랜만에 가족 간의 진솔한 대화를 오래 나누었답니다. 딸 부부는 재정 상태를 솔직히 털어놓았고 우리 부부는 노후 계획을 말해 주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3천만 원을 5년 동안 2%의 저렴한 이자로 빌려주기로 했고 정식으로 서류도 작성했습니다. 딸 부부는 매달 20일에 일정 금액을 상환하기로 약속했고 부부의 소비 패턴을 신중히 점검하겠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 한 달이 지나니 약속대로 첫 상환금을 입금했고 주말에는 우리 부부를 찾아와 저녁도 함께 먹으며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가족 사이에도 돈 문제를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것과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가장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아직 조금 불안한 마음은 있습니다. 이 결정이 정말 옳은 것이었는지, 딸 부부와의 관계가 틀어지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지만 지금은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되고 있어요. 얼마 전 노후 준비에 대한 강연회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강사님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좋은 방법이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노후를 보내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답니다. 결국 우리 부부가 내린 결론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스스로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에 균형을 잘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부모로서 저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일 것입니다. 요즘은 취미 생활도 시작했고 남편과 텃밭도 일구고 있지요. 서서히 저희만의 삶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딸 부부와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가족 간의 돈 문제는 참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솔직한 대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깊이 깨달은 점은 부모의 희생이 자녀들에게 항상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불안하더라도 자녀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믿고 지켜봐 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어요. 앞으로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겠지만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간의 문제 해결 방법의 정답은 없지만 각자의 상황에 맞게 균형을 잘 찾아본다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딸 부부에게 퇴직금을 빌려준 6개월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위가 퇴근 후 저희 집을 찾아와 작은 봉투 하나를 주었거든요. 장모님, 이것 받아주세요. 봉투를 열어보니 3천만 원이 들어 있었답니다. 이게 무슨 돈이야? 어떻게 된 거야? 저희 집이 팔려서 조금 작은 곳으로 이사 갈 수 있게 되었어요.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될 상황이고
어머님이 빌려주신 돈을 빨리 돌려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저희가 스스로 해결한 것입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져 버렸습니다. 딸 부부가 진짜 어른이 된 것이지요. 박서방, 정말 고마워. 너무 수고 많았어. 그런데 왜 혼자 왔어? 같이 오지. 보통은 딸과 함께 오는데 오늘은 사위 혼자 왔길래 물어봤더니 쑥스러운 듯 웃으며 사실 정미가 임신을 했어요. 입덧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서 쉬라고 했어요. 미리 말씀드릴까 하다 이렇게 뵙고 말씀드리고 싶어 저 혼자라도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희 부부를 보며 부모로서 책임감 있는 부모의 모습을 잘 배웠다고 해 주었답니다. 사위의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걱정과 갈등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었지요. 인생이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에 살만하다고 하지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가족 관계가 깨어질까 걱정 가득했는데 이제는 손주가 2명이나 된다는 기쁜 소식을 받았으니 더 큰 행복은 없을 것 같답니다. 퇴직 후에 제대로 된 삶은 이제야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많은 도전이 남아있지만 더 자신감 있게 나아가 보려 합니다. 노후 자금을 지킨 것도 중요하지만 더 값진 가족 간의 이해와 존중을 되찾은 것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이 되어 주었지요. 우리 부부는 오랜만에 둘만의 여행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경주로 일주일간 여행이었지요. 평생 일하며 아이들 키우느라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못 갔는데 온전한 우리 부부만의 시간을 가져도 되겠다고 생각했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시작하는 이 시기에 자식과의 관계와 우리 부부의 노후까지 모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쪽을 포기하고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소중히 지키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부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답니다. 앞으로의 삶은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